안녕하세요. 서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4강 1910년대 일본의 식민통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26페이지고요. 교과서도 52에서 5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죠? 자,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어떤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제일 먼저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이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 제일 먼저 뭐 파악해야 돼요? 시기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었죠. 일제강점기는 크게 몇 개의 시기로 쪼개지죠? 19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쪼개지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어느 시기입니까? 몇 년대입니까? 네, 1910년대입니다. 우린 지금 1910년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시기가 파악됐네요. 자, 이다음 뭐 봐야 되죠? 예, 이 시기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1910년대 일본의 정치, 경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191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다스렸나를 보고 있어요. 무슨 통치였죠? 네, 키워드 딱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무단 통치가 어떤 통치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바로 무단 통치예요. 이 무단 통치 아래 이제 내용들 기억해야죠. 일단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식민 통치 최고 기구로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는데 이 총독부의 대빵인 총독은 누구만 임명 가능했다? 무단 통치에 딱 어울리는 군인들, 일본인 중에서도 육군, 해군, 군인, 대장들, 무관들만 임명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총독은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이 총독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누구죠? 같은 군인들입니다. 무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인 헌병이 우리 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업무를 같이 하는 헌병, 경찰 통치였죠. 이 헌병, 경찰의 무서운 점은 두 가지의 권한. 뭐였죠? 재판 없이 사람을 처분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 그리고 사람을 때릴 수도 있는 태형령이었죠. 이 태형령은 누구에게만? 일본인 아니야.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 가능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가 있나요? 그 어떤 자유도 없어요. 정말 숨막혀서 질식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무단 통치야. 명령에 복종하거나 죽던가. 둘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어떠한 자유도 없었다. 특히 무슨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다. 이 말은 우리말로 된 신문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은 우리가 이런 일본의 무단 통치를 뭔가 비판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길 원했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응하길 원했나요? 순응하길 원했죠. 그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최대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우민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왔던 게 1차 조선교육령. 교육에서 엄청난 차별이 이루어졌었죠. 일본인들이 초등학교, 보통교육 6년 배울 때 조선인들은 4년, 초보적 실업교육, 충량한 국민육성, 고등교육의 기회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도 뭘 입고 군복을 입고 칼을 차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런 교육이 여러분들 일본은 뭐라 말했어? 이런 교육이 된다. 이런 전반적인 무단 통치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다. 누가? 너희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협조해서 너희 조선인들의 적극적인 찬성 아래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근거로 나왔던 게 뭐야?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해 했던 기구 중추원. 하지만 이 중추원 맞아요? 일단 조선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맞아. 조선인대로 이루어진 건 맞아요. 너 누구만 가입 가능했죠? 100% 친일파들만. 그리고 그나마 이런 허울뿐인 중추원인데 실제로 열린 적은 있다 없다? 3.1운동 전까지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무단통치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했는가를 볼 겁니다. 정치가 무단 통치였다면 경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토지 조사 사업과 회사령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토지 조사 사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거기 아래 써봅시다. 자, 토지 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뭘 조사한다는 거야?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토지 조사. 자, 여러분,
그럼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왜 조사할까요? 일본은 우리의 땅을 조사하는 그 명분을 뭐라고 내세웠느냐?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자, 여러분. 지금 땅을 조사한다.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여러분 잘 기억하네요. 우리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고 광무개혁을 실시했잖아. 근데 개혁을 할 거면 돈이 필요하죠. 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종이 토지조사 양전사업을 실시했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파악하고서 그 사람의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근대적인 토지 소유 문서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였죠? 지계였죠. 이 지계를 발급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 라고 하는 그 광무개혁의 내용 기억하고 있죠? 똑같은 거야. 근데 왜 똑같은 걸 또 하느냐? 그 광무개혁에 한계 있죠. 그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계 발급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었죠. 일부 지역에만 발급하고 끝났어. 왜? 고종이 무능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스톱시켰죠? 네, 일본이 러시아랑 이제 조선을 대한제국의 소유권을 놓고서 러시아랑 러일 전쟁을 딱 벌이면서 고종이 하던 그 광무개혁과 지계발급 토지조사 사업을 엎어버렸잖아. 그래서 중단된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이때 일본이 참 웃긴 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조선아, 너흰 진짜 무능한 나라야.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토지 소유 조사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너희의 무능했던 황제 고종과 너희 무능했던 대한제국이 마무리하지 못한 이 소유권 조사를 우리 위대한 일본 제국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해줄게. 진짜 웃긴 거 아니야? 지네가 엎어놓고서는 지네가 못하게 만든 걸 이제 와가지고 너희가 못한 거 우리가 대신해줄게. 고맙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긴 놈들이죠. 어쨌건 이렇게만 말해도 그래 쌤 뭐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어쨌건 이걸 마무리해주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에 도움되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목표는 그러지 않았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우리 조선의 소유권,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주겠다는 거지만 실제 목표는 그게 아니었어요. 명분이라는 건 듣기 좋은 말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 명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나 이제 아빠한테 엄마 나 2만 원만 줘. 왜? 나 문제집 사야 돼. 하고 이제 엄마가 준 돈 가지고 여러분이 뭐예요? 문제집을 사면 다행이지만 문제집 안 사고 게임방 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집 살게요 라는 건 명분이고 실제 그 돈을 어디 쓰는가는 다른 문제죠. 일본은 겉으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소유권을 확립해줄 마음은 없습니다. 일본의 진짜 목적은 왜 우리의 토지를 조사하냐? 여러분 가끔 영화나 이런 데서 깡패들이 야 너 일로 와봐. 너 주머니 있네. 야 너 가진 거 다 내봐. 그럼 저 이거 돈이 없는데요? 야 너 내가 지금부터 주머니 털어서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들. 삥을 뜯을 거면은 뭘 알아야 돼? 최소한 너 주머니에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야 삥을 뜯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삥을 뜯고 싶으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토지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삥을 뜯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유권을 확립해 주기보다 자기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갖고 있는가 파악하고서 거기에 맞춰 삥을 뜯기 위한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땅을 뭐 하고 싶을까? 빼앗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명분이랑 실제 목표랑은 달라. 이렇게 우리가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파악해서 삥 뜯을 수 있는 건 삥 뜯고 아예 땅을 뺏을 수 있는 건 뺏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식민 통치에 들어가는 식민 통치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게 토지조사 사업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 명분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쌤, 진짜 일본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있어요? 쌤 지금 반일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정말 팩트가 그랬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 당시 일본이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를 시행하는 원칙이 바로 뭐였냐? 쓰고 설명을 할게요.
원칙이 두 가지였어요.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기한부 신고제와 증거주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기한부 신고제, 증거주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어쨌건 겉으로 지금 우리의 소유권,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해주기 위한 사업이죠. 그죠? 되게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야. 근데 일본이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 너희 조선인들은 너희가 가진 땅을 우리 총독부에 신고해라. 근데 그 신고할 때 우리 일본이 정해주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신고를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 기한 내에 신고할 때 그냥 말로만 와서 여기 선부 3동에 여기 선부중학교 앞에 있는 땅 50평은 제 땅이에요 라고 신고만 하면 안 돼. 그 신고할 때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돼? 그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와야 돼.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야만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이 두 가지를 만족 못하면, 기한과 증거가 없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중요한 그 조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조건을 조선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해줘야겠죠. 이걸 몰라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마치 여러분, 제가 담임쌤이, 선생님이,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담임쌤이 중요한 전달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아이씨, 했던 말 또 하네. 라고 할 정도로 반복하지 않아? 아침 조회 시간에 얘기해, 중간중간 얘기해, 종례 시간에 얘기해, 단체 문자 보내줘, 단톡방에 올려줘.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이 알도록 알려주잖아. 근데 일본은 이때 어떻게 했냐? 이런 거예요. 기한부 신고제에 대한 증거주 이런 거죠. 자, 조선인 여러분들, 앞으로 3달 동안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이 3달 내에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와야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막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일본은 이런 거예요. 자, 조선인 여러분, 오늘 7월 18일부터 앞으로 3개월 동안 10월 18일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 동안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 인정해주잖아요. 끝. 자,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었어요? 못 듣겠죠. 뭔 말인지 저 새끼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쉽잖아. 일본이 그랬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어요. 조선인들한테. 알려주질 않았다고. 이런 게 진행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 게다가 얘들아, 설령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도 문제가 뭐야? 뭘 갖고 오래? 증거를 갖고 오래.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농민들의 70% 정도가 문맹이었어요. 읽고 쓸 줄을 몰랐어. 근데 그런 가난하고 무식한 농민들, 배운 게 없는 농민들이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문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 얘들아, 그래서 진짜 이런 토지조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정상이냐? 조선시대에는요, 정부에서 관리가 나와요. 그 실제로 농민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거야. 야, 돌쇠야, 뭐 현규야, 이 땅 맞아? 예, 이 땅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부쳐먹던 땅이에요.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의 말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문서를 만들어주는 거야,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토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뭐야? 너희가 알아서 증거를 갖고 와. 내가 심사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조건도 복잡한 데다가 이런 제한 조건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홍보하지도 않았어.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일단 신고된 토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토지가 미신고됐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미신고 토지가 굉장히 많았어. 물론 이 미신고 토지가 많은 건 되게 두 가지예요.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알았다 그래도 일본에 대한 게 반일 감정 있죠. 니네가 뭔데 이 땅 신고하라 말아야? 안 해 임마! 이런 약간 그런 반일 감정으로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다 있긴 했어요. 미신고 토지. 그리고 이 땅이 누구 땅이야? 소유권이 애매한 땅이 있어요. 소유권이 애매한 땅. 예를 들어 어떤 땅이냐? 마을 뒷산.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 마을의 공유지 있죠? 그 땅은 누구 땅이야? 가같이 쓴 땅인데?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대한제국 황실의 땅.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렇게 그 특정한 개인의 소유라고 하기 좀 애매한 땅들 있죠. 이런 땅들 어떻게 했을까? 다 일본이 가져갑니다. 이런 짧은 신고 기간에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안 한 게 많았다고 했죠. 이렇게 미신고된 토지랑 소유권이 애매한 이런 땅은 다 누가 가져갔다? 일본이 가져갔다. 일본이 이 토지조사 사업 결과 우리나라 땅에 얼마를 가져갔느냐? 전체 땅의 40%.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여러분들. 거의 절반 정도를 일본이 가져갑니다. 총독부가 가져간 거야. 자, 일본은 이 우리나라 영토의 거의 40%를 어떻게 했을까? 이 일본은 토지 조사 사업으로 획득한, 차지한 땅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전문 회사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그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일본인들에게 팝니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에게 빼앗은 땅을 일본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딱 나오는 거야. 빰빠라밤 뉴스 나오더니, 야, 일본인 여러분 기뻐하세요. 드디어 우리 일본이 조선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우리의 식민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공무원들과,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 땅에서 막 군인, 경찰, 공무원들 넘어올 거 아니야. 자, 우리 군인, 경찰, 공무원과 함께 조선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삶을 사실 일본인들을 모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건너갈 거예요? 여러분 일본인이라면은 여러분의 이 고향 땅, 정든 친구, 부모 다 버리고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땅인 조선으로 갈 거예요? 안 가죠. 누가 가? 그래서 한일합방 되고 나서 일본의 고민은 그거였어.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직업이니까 건너와도 정작 조선의 뿌리를 받고 살아줘야 되는 일본인들은 안 건너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죠. 조선 땅에 건너온다면, 조선에 이민을 온다면 조선 땅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엄청난 넓은 토지를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넓은 토지를 가지는 지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딱 홍보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막 넘어오는 거야. 야, 조선 땅으로 가면, 조선으로 이민 가면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난 땅을 가지는 지주가 될 수 있대. 인생 역전이래.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일본인 이민자가 급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넘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본의 땅이 한 10,000평 있어. 이미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없어. 근데 조선으로 건너가면 땅 1,000평 준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누가 건너올까? 일본에서도 사회 쓰레기들. 더 이상 일본 땅에서도 꿈도 희망도 없는 노숙자, 불량배, 깡패, 신용불량자, 거지 이런 애들이 위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질 나쁜 애들만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나라의 불행이죠, 또.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최종 결론이야. 첫 번째 결론. 자, 이제 이 우리나라 땅에 건너온 일본인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의 공짜로 팔았어요. 막 공짜에 다름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빼앗은 땅을 일본인들에게 팔았어. 자, 일본인들, 우리나라에 건너온 일본인들은 이제 뭘 가지게 되는 거야? 엄청난 토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가 증가합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건너온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토지를 가진 지주가 되는 거죠. 일본인 지주가 증가한다는 거야. 근데 이 땅 원래 누구 땅입니까? 그래, 원래 우리나라 농민들이 갖고 있던 땅이잖아. 근데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증거를 준비하지 못해서 못해가지고 땅을 뺏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땅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땅을 가지고 지주가 된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자영농이라 그러죠. 조선인 자영농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예요. 땅을 뺏기니까. 그렇다고 땅을 뺏겼어. 그럼 이제 뭐 굶어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땅이 없다면, 내가 농사 지을 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땅이 있는 사람에 가서 나으리
저 땅을 빌려주셔서 그 나으리 땅에 농사를 짓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까 땅 좀 빌려주세요. 라고 고개를 숙이겠죠. 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내 땅 없이 남의 땅을 빌려 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 소작농이라 그러죠. 조선인들은 이제 자영농이 줄고 뭐가 느는 거야? 남의 땅을 빌려 먹고 사는 소작농이 느는 거야. 근데 더 가슴 아프고 슬픈 건 뭔지 알아? 이 소작농들이 누구에게 땅을 빌리러 갈까? 일본인 주주한테 빌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얼마 전까지만 저기 내 땅이었어. 근데 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증거를 준비 못 해가지고 일본에게 땅을 뺏긴 거야. 소유권을 인정 못 받아서. 순식간에 내 땅을 뺏긴 거야. 그리고 내 땅에 일본인이 와가지고 나 지주야 이러고 있어. 그럼 난 그 사람한테 가서 원래 내 땅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으리 그 땅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미리 말하면 여러분 이게 미리 말하면 안 되겠다. 다음에까지 얘기하고 말할게요. 자, 일단 이것도 기가 막힌데 얘들아 더 기가 막힌 얘기 해줄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토지조사 사업은. 자, 여러분 원래 토지에는 좀 어려운 개념을 잘 들어. 토지에는 두 가지의 권리가 있어. 몇 가지 권리가 있다고? 두 가지의 권리. 바로 소유권과 경작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경작권. 이 경작권은 뭐 어려운 교과서나 어려운 문제집에서는 혹은 고등학교에서는 도지권이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소유권은 어떤 권리야? 진짜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그래요. 경작권은 그 땅을 실제로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를 경작권이라 그래.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알죠? 우리 전래동화. 자, 여러분 흥부와 놀부 중에 누가 부자예요? 이게 헷갈리는데 놀부가 부자야? 그래서 부대찌개 이름이 뭐야? 놀부 부대찌개잖아. 흥부 부대찌개 먹고 싶어요? 흥부 부대찌개 가면 햄도 없어 얘들아. 어디 흥부가 햄을 먹어? 흥부는 그냥 콩만 주워 먹는 거죠. 놀부가 부자잖아 얘들아. 이 형인 놀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죠. 이 형인 놀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야? 놀부는 그 땅의 주인이잖아.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주, 놀부 같은 여러분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부자 놀부 혼자서 그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마음도 없어요. 놀고 먹어야지. 그럼 어떡해? 놀부는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지만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진 않아. 어떡하죠? 가난한 흥부 같은 애들 싸대기 때리면서 데려와가지고 내 땅을 빌려도 되니까 농사 지어 라고 하는 거야. 애초에 뭐 불러오지 않아도 돼. 흥부들이 알아서 와. 형님 제발 땅 좀 빌려주시면 제가 개처럼 일할게요 하면은 그래 하고 땅 빌려주는 거란 말이야. 자, 지주들은 소유권을 가지지만 그 땅을 실제로 농사짓진 않아.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짓는 경작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 흥부 같은 가난한 농민들입니다. 누구예요? 소작농이잖아. 소작농. 남의 땅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는 건 놀부 같은 지주고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작하는 권리를 가지는 건 흥부 같은 소작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또 실제로 구분되는 거야. 소유권이랑 경작권에. 근데 조선시대엔 여러분들 이 소작농들의 경작권을 국가가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놀부 같은 지주라고 할지라도 흥부 같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는 대가로 생산량의 50% 이상을 걷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놀부가 이제 땅을 빌려줬잖아. 흥부가 농사를 지어서 쌀 10가마가 나오잖아요. 놀부에게는 얼마만 주면 돼? 5가마만 주면 돼. 50%만 주고 나머지 50% 내가 가져도 돼요. 50% 이상 못 걷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땅을 딱 빌려주고 이 소작농을 삼잖아요. 그럼 이 소작농이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아무리 지주라고 해도 이 소작농을 함부로 해고시킬 수가 없어. 한 번 땅을 빌려주면 계속 빌려줘야 돼요. 일종의 그 고용 안정이죠. 정규직인 거야, 정규직. 함부로 못 자르는 거예요. 이걸 국가가 딱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는 거야. 이걸 어기면 지주들도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래동화가 좀 과장된 건 있어 얘들아. 놀부가 흥부 그렇게 못 괴롭혀요. 흥부가 그러면 나 완전 갈 거야 형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여러분들 이 지주들 철저하게 지주랑 소작농 중에 누구 편만 드냐? 조선이랑 달라. 놀부, 지주들의 편만 들기 시작합니다.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만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흥부 같은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작권에 대한 권리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 왜 그랬을까? 일본은 왜 이랬을까? 예, 맞습니다. 편가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담임쌤이 여러분을 다 후드러 패요. 그럼 여러분은 다 내욕을 하겠죠. 이 담임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애들은 잘해주고 어떤 애들만 후드럽해. 그러면 야 담임쌤 싫지 않냐 이러면 내가 나에게 혜택 보는 애들은 너 담임쌤 좋은데? 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일본도 이 돈 많은 지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얘들 편만 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농민들만 차별하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이 놀부 같은 지주라면은 조선시대가 좋아요? 일제시대가 좋아요? 조선시대는 여러분 마음대로 그 소장료도 걷지 못하고 한 번 고용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못 잘라. 근데 일제시대는 어때? 일본이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할게.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네 땅에 있는 소작농들에게 네가 얼마를 걷건 네가 마음대로 자르건 뭐하고 누구에게 소작을 주건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너가 소작농을 어떻게 취급하더라도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이 소작농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시대가 좋아요? 여러분이 놀프라면 당연히 일제시대가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이 지주들은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다수의 지주들은 식민 통치의 협력자가 됩니다. 이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식민지 지주제라 그래요. 식민지 지주제. 자,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들 조선이랑은 다르게 농민들의 경작권은 보호해요, 안 해요? 전혀 보호하지 않아. 농민들의 경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주들이 리미트가 풀렸어. 이때 소장료 얼마씩 걷었는지 알아요? 조선시대 50%였잖아. 일제시대에는 50%가 뭐야? 60, 70, 80, 90%까지 걷어갔어요. 그럼 농민들이 항의하잖아. 나으리 90% 가져가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나한테 지금 불만 제기한 거야? 야, 너 말고도 지금 땅 빌려달라는 사람 많아. 불만이면 꺼져.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딴 애한테 소작 줄게. 꺼져. 라고 하는 거야. 자, 걷어가는 그 양도 자기 마음대로 80, 90% 걷어가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 날쯤 눈 떴더니 지주가 와가지고 야, 너 나가. 너 말고 쟤한테 땅, 쟤가 더 잘할 수 있대. 쟤한테 땅 빌려줄 거야. 라는 식으로 소유권, 경작권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이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정규직이었던 소작농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되는 거야. 언제 잘릴지 모르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자, 그래서 이 대다수의 농민들이 여기서 말하는 농민들은 여러분들 소작농입니다. 자기 땅 없는 소작농이 뭐가 되는 거야? 계약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리고 소작료도 90% 이상씩 내야 되는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된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이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유권과 경작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토지조사 사업. 지금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볼게요. 자, 일본은 여러분들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적으로 무슨 사업을 시행했다? 땅을 조사하는,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일본이 그걸 왜 한다 그랬죠?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왜? 어떻게? 너희 대한제국이 마무리하지 못한 너희의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기 위해서 우리 일본이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땅을 빼앗고 세금 수입을 증가해서 식민 통치에 들어가는 돈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 진짜냐? 진짜다. 그 증거가 뭐다? 원칙. 우리 일본이 정한 내에 증거를 가지고 신고해라. 기간 내에 증거를 못 갖고 오면은 토지 소유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놓고선 제대로 홍보도 해야 안 해? 안 한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져? 신고되지 않은 못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되지 않은 토지, 거기다가 소유권이 애매한 공유제 같은 거 싹 다 일본이 가져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빼앗은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고, 이 동척, 줄임말로 동척이라 그래요. 동척은 이 땅을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빼앗은 땅을 일본인들에게 매매했어.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기 위해 건너옵니다. 그 결과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증가하고 일본인 지주가 늘고, 그만큼 반대로 우린 땅을 빼앗기니까 조선인 자영농이 줄고 소작농이 느는 거야. 그리고 이 소작농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 토지에는 소유권과 경작권이 있다 그랬죠?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일단 소유권은 누구의 권리야?
놀부, 지주들에 걸리고 경작권은 그 땅에 실제 농사짓는 흥부 같은 소작농에 권리라고 했죠? 일본은 여러분, 조선은 경작권, 소작농의 경작권을 보호했지만 일본은 안 그랬다고 했죠. 일본은 철저하게 누구 편 만들어? 놀부들 편 만들어.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이 소작농들의 경작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주지 않아. 지주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지주들은 일본의 편을 들고 농민들은 경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생산량의 90%를 지주에게 바쳐야 하는 계약제 소작농 비정규직이 되었다는 거야. 얘들아, 농민들 입장에서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일본의 식민 통치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누구야? 농민들이야. 당연히 쌓인 게 많겠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할 1919년 3.1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게 누구냐? 농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적게 참여한 건 누굴까? 가장 일본의 통치 아래서 꿀 빨던 존재들. 지주들입니다. 지주들은 정말 극소수만 참여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이제 우리 회화령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그 프린트 아래에 공간이 있을 거니까 아래다가 쓰셔요. 저는 이게 자리가 좀 애매해서 여기다가 쓸게요. 아니 쌤, 토지조사 사업이 이렇게 복잡한데 회화령은 또 언제 해요? 여러분, 회화령은 내용이 진짜 별거 없어. 토지조사 사업이 메인입니다. 회화령은 간단해요. 회화령은 말 그대로 일단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업, 회사,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회사를 설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우리 조선 총독부에 허락을 맡으라는 거예요.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 조선 총독부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허락을 맡아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허가제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 일본 총독부에 허락을 맡아라. 허가를 맡으라는 말은 허락을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회사를 짓겠다고 막 가가지고 저 이번에 이거 물 만드는 뭐 보리차 만드는 회사를 설립할 거예요. 뭐 저희 이번에 뭐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 거예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꺼져. 허락 안 해준다는 얘기야. 통제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왜? 간단하죠, 여러분들. 일본은 얘들아 지금 허락을 맡으라는 건 통제하겠다는 거야. 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공장 짓고 기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벌고 힘이 강해지길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짓고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였어요. 막기 위한 거. 실제로 여러분들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뭐 신발 만드는 거, 뭐 메리아스 공장 이런 좀 산업 공장을 허락해달라고 하면은 허락 안 해줬어. 일본이 이때 더 나쁜 거는 허락해준 게 있기는 해. 어떤 것만 허락했는지 알아? 술집, 창녀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것만 허락했어. 그러니까 뭘 돈 벌고 노력하려 그래. 뭔 실력을 기르려 그래. 그냥 술이나 마시고 놀아. 그래서 술집 이런 것만 허락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자, 문제 하나 내볼게.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 거면은 총독부에 허락을 맡으라고 하는 이 회사령은 당연히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되었다. 태영령처럼. 맞다 틀리다? 맞겠죠?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버는 거를 막기 위한 회사령이니까 이건 조선인들에게만 적용이 될 것이고 일본인들은 이런 회사령에 제한 없이 회사 마음껏 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령은요 조선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어.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에 회사를 지을 거면 총독부의 허가를 맡아야 했고요. 총독부는 일본인들이 회사를 짓는 것도 최대한 억제시켰어요. 아니 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돈 버는 걸 막기 위한 거지만 왜 일본인들까지 회사 짓는 걸 막았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는 좀 비하인드를 봐야 돼. 자, 아이고 떨어졌다. 나중에 죽고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여기 지도 하나 그릴 건데 이건 안 그려도 돼. 이건 안 그려도 돼, 얘들아. 자, 여기 우리 조선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일본이 있죠. 여러분, 자, 당시 19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본은 아직
완벽하게 산업화, 공업화가 되지 않았어. 한창 상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 이 본토 개발이 끝난 상황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야. 근데 얘들아 솔직히 너네가 일본에 활발하게 경영하고 있어. 그러면 이 치열한 일본 본토에서 막 다른 기업이랑 경쟁하는 게 편하니? 아니면 경쟁 상대라고는 없는 허허벌판인 조선이 좋니? 회사 짓기에는. 회사 장사하기에. 당연히 조선이죠. 여기 경쟁 상대가 뭐고 없잖아.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한일합방 됐을 때 일본의 재벌들, 뭐 미쓰비시, 도요타 이런 일본의 그런 난다긴다는 기업들은 기회의 땅이다. 조선으로 가서 우리가 먼저 조선을 선점해야 한다. 해가지고 너도나도 막 조선으로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일본 기업들이.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직 일본의 본진 개발도 안 끝났는데 일본 회사들이 조선 땅으로 건너가 버리면 일본의 본진 개발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말한 거야. 스톱. 좀만 기다려.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우리 일본의 본토 개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우리 일본의 이 본토 개발이 완전히 끝나면 그 다음에는 건너가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이 아직 일본의 본진 개발이 안 끝났는데 일본의 자본이 조선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본토 개발이 늦어질까봐 그걸 걱정해서 일본 회사도 함부로 못 넘어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 거랑 목적이 달라. 우린 정말 찍어 누르기 위한 거고 일본은 야 좀만 기다려. 본진 개발 끝나고 하자 하고 일본 자본의 그 본진 개발을 위해서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좀 제한을 걸어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말했지.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본진 개발 끝날 때까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일본의 본진 개발이 끝났어. 일본 본토가 완벽한 산업화 공업화가 됐어. 그러면 굳이 넘어가는 걸 막을 이유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때부터 야 본진 개발 끝났다. 마음껏 건너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1920년대 들어가면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일본의 이제 본진 개발이 완전히 끝나. 완전 끝나. 더 이상 일본에서 본진을 팔 게 없어. 그때는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회사령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빗금을 샥 지어버린 겁니다. 마음껏 건너가라. 그래서 회사령은 일본의 본진 개발이 끝난 1920년대 가면 사라져요. 나중에 또 이거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태영령이랑 구분해야 돼. 태영령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지만 회사령은 조선인, 일본인 모두에게 적용됐다. 다만 그 적용한 이유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회사령 이것도 같이 20년대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1910년대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무단통치, 경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를 봤어요. 여러분들 핵심적인 키워드랑 이런 거 잘 보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되게 자료가 이렇게 나와. 항상 자료를 딱 주고서 다음 자료가 등장하는 시기의 모습으로 올바른 거를 골라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묻지 말하는데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 잘 안 듣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일제강점기부터는 진짜 문제풀이 강의를 꼭 봐야 돼. 여기는 너네가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좀 문제풀이 강의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안 나와서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자 봐봐. 다음 시간에 뭘 공부할까? 해봐봐. 우리 일제강점기에 공부하는 눈 배웠죠? 제일 먼저 뭘 파악해야 돼? 시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일제강점기 전체에서도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시기는 크게 몇 개야? 3개야. 어떻게 하죠? 10년대, 20년대, 30, 40년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 공부하고 있죠? 1910년대 공부하고 있죠. 시기 파악했죠? 그죠? 자, 그 다음 뭐 봐야 돼?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정치와 경제로 나눠봐야 돼. 지금 봤죠? 정치적으로 무단통치,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이제 뭐 봐야 돼? 그래, 그 해당하는 시기에 이러한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게 저항했는가. 1910년대의 독립운동을 보러 가야 돼. 뭐랑 뭐로 나누어서?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민통치에 맞서서 10년대 국내 국외에서 어떻게 독립운동했는가. 독립운동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